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BTS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군무용 그룹은 개인적으로 딱 질색입니다. 단체로 나와서 간절 꺾고 춤추는 그룹은 별로입니다. 그룹 멤버들이 합숙하면서 안무를 맞춰야 하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죠. 제가 군무용 그룹을 좋아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BTS의 성공 궤적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BTS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중에 포노 사피엔스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포노 사피엔스는 폰과 사피엔스의 합성입니다. 지혜가 있는 인간이란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서 스마트폰이 뇌이고 손인 사람들, 스마트폰을 들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참 잘 만들었죠. 2015년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음에 보면 괜찮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폰을 들고 있는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서 우리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백화점의 상징이죠. 시어스 백화점이 호황임에도 파산하고, 은행의 지점수가 눈에 띄게 줄고,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이기 때문입니다. 택시 얘기를 좀 해보죠. 산업적으로요. 우버는 2009년에 등장했습니다. 딱 10년이 됐네요. 근데 벌써 문명의 상징이 됐습니다. 동시에 기존 시장 생태계와 갈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다와 승차 공유 서비스죠. 타다가 기존 택시 아저씨들과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죠. 여튼 우버가 기존 택시와 충돌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새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만 해도 우버 외에도 리프트라는 경쟁 기업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는 디디 추싱이라는 기업이 생겼죠. 동남아에서는 그랩이 새 택시 문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행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 국내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도 우버의 경쟁사인 리프트에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되죠.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랩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디디 추싱에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돈을 쏟고 있죠. 자동차 업체로서는 자신의 기존 사업에 피해가 줄 것임을 알면서도 승차 공유, 카시어링 업체에 투자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편리한 서비스의 맛을 본, 편리한 서비스에 매료된 소비자의 선택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권력은 소비자의 손에 진 플랫폼으로서 스마트폰을 진 소비자의 손에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문명을 거스를 수는 없죠. 지금 우리는 정보 선택권을 가진 인류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BTS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BTS는 기존 그룹과는 달랐습니다. 자본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았죠. 자본이란 뒷배도 없었습니다. 연출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킹이 뛰어나서 끈을 대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네트워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비자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시작부터 유튜브의 인기와 같은 개를 그리면서 성공 신화를 쏘았습니다. 이 BTS가 외국에 알려진 것은 뮤직비디오와 춤, 연습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부터인데요. 잘생긴 남자들이 간절히 부서져라 춤을 추니까 유튜브가 들썩거렸습니다. BTS는 이를 놓치지 않고 유튜브로 사적인 모습까지 공개하고 팬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세계 팝 음악 시장의 바로미터인 10대와 20대가 포털 대신 유튜브로 옮아가던 시기와 맞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BTS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팬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룹임에도 해외에서 SNS를 통해서 바로 팬층을 쌓아갔습니다. 해외에서부터 인기가 생겨서 국내에서 유명세를 타는 상황이 됐죠. 유튜브에서 또 공중파가 다뤄야 하는 그런 스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일은 되게 흔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타가 너무 일반인에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서 기존 기성 미디어가 주목해야 되는 그 유튜브 스타를 주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지난 주말 BTS가 영국 런던의 상징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틀간 12만 관객의 한국어 노래 떼창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료 인터넷 생중계에는 14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BTS는 자만심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톱스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유튜브로 연습 장면을 공개하고 트위터로 팬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새 지평을 열었죠. 이런 표현이 사실 가하지 않습니다. 오랜 빌보드 역사에서 외국어 노래가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10번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10손가락이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1위도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6년이었다고 합니다. BTS의 1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올렸을 뿐인데 메이저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소비는 확대되고 오프라인의 소비는 줄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런 플랫폼 기반 아래서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고금을 통해서 항상 고객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성공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구독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팬심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포로가 됐다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구독한 그 사람을 위해서 광고를 끝까지 보기를 주저하지 않죠. 광고를 끝까지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신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좋아요 버튼을 조건 반사적으로 누릅니다. 이런 팬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유튜브를 이용하신 분들은, 특히 누군가의 스토리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BTS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는 TV보다 유튜브를 더 보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물건을 사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해외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재미가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적 소비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사소한 얘기인데 별것 시덥지 않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구독자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